제1부 고구려 마지막 불꽃이 타오르다. 한 남자가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반역인가? 구국인가? 여러분, 오늘부터 3부작으로 한국사 최고의 미스터리 인물을 파헤칩니다. 그의 이름 연개소문. 642년 그는 자신의 왕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역사는 그를 역적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가 없었다면 고구려는 10년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잠시 후 여러분의 역사관이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연개소문이 진실을 찾아 떠납니다. 서기 7세기 초 동아시아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고 있었습니다. 수나라 황제 양제는 113만 대군을 동원해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침략이었죠. 하지만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 대첩으로 수나라는 참패합니다. 정예 선발대 30만 대군 중 겨우 2,700명만 살아서 돌아갔습니다. 이 패배로 수나라는 멸망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수나라의 뒤를 이은 당나라 그 황제 이세민은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단 하나의 목표를 세웁니다. 고구려를 반드시 무너뜨리겠다. 수나라 30만 대군을 전멸시킨 그 나라를 정복해야만 자신이 진정한 천하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구려 조정은 두 파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영유왕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 당나라는 너무 강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외교로 풀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강경파 당나라의 고개 숙이는 순간 고구려는 끝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영유왕은 당 태종에게 친서를 보냅니다. 우리는 당나라의 속국이 되겠습니다. 당시로서는 현실적인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거대한 당나라와 정면 충돌하면 고구려가 멸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강경파는 분노합니다. 왕께서는 700년 고구려의 자존심을 팔아넘기려 하십니까? 그 목소리의 주인공, 서부대인 연개소문이었습니다. 연개소문, 그는 평범한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고구려 서부 지역을 대대로 다스린 최고 명문가였습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 연태조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지방 호족이었죠. 연개소문은 어린 시절부터 검술과 병법을 익혔고 20대에 이미 수천 명의 사병을 거느린 젊은 사령관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성격이 강직하고 용맹했으며 호랑이 가죽옷을 즐겨 입었다고 합니다. 키가 팔척 약 185cm가 넘었고 눈빛이 매섭기로 유명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의 진짜 무기는 카리스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략적 사고였습니다. 그는 당나라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당 태종이 표면적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고구려 침공을 착착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죠. 지금 당나라에 굴복하면 우리는 언제든 제거될 수 있는 속국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싸울 준비를 한다면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연개소문은 조정회의 때마다 영유왕에게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대당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천리장성을 완성해야 합니다. 군사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유왕은 연개소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고구려 조정의 대다수 귀족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연개소문은 너무 급진적입니다. 우리가 당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평화적으로 해결합시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639년
영유왕은 당나라에 밀사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놀랍습니다. 고구려 내부에 전쟁을 주장하는 강경파가 있습니다. 이들을 제거하려 하니 도와주십시오. 영유왕은 당나라의 힘을 빌려 연개소문을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정보는 곧 연개소문이 귀에 들어갑니다.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왕이 나를 당나라 손을 빌려주기려 한다고? 배신감, 분노, 그리고 냉철한 판단. 연개소문은 결심합니다. 642년 가을, 연개소문은 움직입니다. 천리장성 보수를 위해 귀족과 대신들을 시찰에 초대한다. 표면적으로는 국가방위시설 점검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계획된 숙청의 날이었죠. 영유왕과 100여 명의 대신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연개소문의 사병 수천 명이 순식간에 그들을 포위합니다. 여러분은 고구려를 배신했습니다. 당나라의 나라를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연개소문의 냉혹한 선언이 떨어집니다. 그날 영유왕과 주요 대신 100여 명이 처형됩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쿠데타였습니다. 쿠데타 다음날 연개소문은 영유왕의 조카 보장왕을 즉위시킵니다. 왕이시여, 고구려를 지켜주십시오. 신은 왕을 보필하겠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권력자는 보장왕이 아니라 연개소문이라는 것을. 연개소문은 대망리지라는 고구려 최고 관직에 오릅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총리이자 국방장관이자 군 총사령관을 겸한 자리였죠. 그는 즉시 개혁을 단행합니다. 첫째, 친당파 귀족 숙청. 둘째, 군사력 대폭 강화. 셋째, 천리장성 완공 가속화. 넷째, 전 국민 전시 체제 도입. 고구려는 완전히 다른 나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약함은 사라지고 강철 같은 의지가 국가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당나라에 전해집니다. 폐하, 고구려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영유왕이 시해당했습니다. 뭐라고? 당 태종은 즉시 조서를 내립니다. 연개소문은 주군을 시해한 역적이다. 짐이 직접 고구려를 정벌하여 정의를 세우리라. 역사상 최강의 황제와 역사상 최강의 권신. 이 둘의 운명적 대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당 태종 이세민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아십니까? 그는 18세의 아버지를 도와 수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20대에 중국을 통일했고 30대에 동돌고를 정복해 천가한 즉 하늘이 내린 황제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당나라는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인구 5천만, 군사력 100만, 실크로드를 장악한 경제 대국이자 문화 강국이었죠. 그리고 이세민 개인은 평생 200번이 넘는 전투를 치렀지만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천하를 얻었다. 이제 고구려만 남았다. 645년 4월 당 태종은 역대 최대 규모의 원정군을 편성합니다. 주력 부대 20만 명, 지원 병력 10만 명, 수군 5만 명, 총 병력 35만 명. 여기에 보급 담당 인원 10만 명, 군마 10만 필이 추가됩니다. 식량만 1년치 200만 석, 화살 1억 개, 갑옷 50만 벌. 이것은 침공이 아니었습니다. 말살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평양성. 연개소문은 장군들을 소집합니다. 당 태종이 온다. 35만 대군을 이끌고 장군들의 얼굴이 굳습니다. 고구려 전체 병력이 30만인데 당나라는 원정군만 35만입니다. 하지만 연개소문은 침착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식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연개 소문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청야전술. 당군이 지나가는 모든 마을의 식량을 걷어들여라. 우물을 메워라. 집을 불태워라.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마라. 둘째, 지구전. 성을 버리지 마라. 단 하루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더 버텨라.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한 쪽은 우리다. 셋째, 각계 격파. 그들이 한꺼번에 공격해오면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은 성을 하나씩 공략해야 한다. 우리는 각 성을 요새로 만들어 그들의 발목을 잡는다. 연개 소문은 요동의 주요 성들의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요동성, 백암성, 안시성. 너희들이 고구려의 방패다. 당 태종의 군대가 고구려 국경을 넘습니다. 첫 번째 목표, 요동성. 요동성은 고구려 서부의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높이 20m의 성벽, 3만 명의 수비군, 6개월치 식량이 비축되어 있었죠. 당군 장군들은 폐하, 요동성은 난공불락입니다. 포위하고 우회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당 태종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다. 요동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면 고구려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당 태종은 총력전을 명령합니다. 12일간의 맹공. 요동성은 버텼지만 결국 성문이 무너집니다. 당군이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자 요동성 성주는 항복을 선언합니다. 당 태종은 봐라, 고구려는 생각보다 약하다. 이대로 평양까지 밀어붙인다. 당군은 승승장구하며 다음 목표인 백암성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백암성은 요동성보다 작았습니다. 수비군도 절반 수준. 당연히 쉽게 함락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3일, 5일, 10일 백암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군이 성벽을 기어오르면 끓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땅굴을 파면 고구려군은 역습으로 땅굴을 폭파시켰습니다. 밤에 기습하면 이미 대기하고 있다가 역습했습니다. 당 태종의 계산이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다. 요동성은 12일 만에 함락됐는데 왜 백암성은 이렇게 오래 버티는가? 바로 연개 소문의 전략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동성이 빨리 함락된 것은 의도된 희생이었습니다. 연개 소문은 요동성에 최대한 버티되 희생은 최소화하라고 명령했죠. 대신 백암성부터는 죽어도 버텨라는 특별 명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결국 백암성도 함락되지만 당군의 피해는 막심했습니다. 당 태종, 한 성을 함락하는데 이렇게 많은 병력을 잃다니. 645년 7월 당군은 드디어 안시성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닫습니다. 이제까지 싸운 건 전쟁이 아니었다. 안시성은 달랐습니다. 사방이 절벽과 강으로 둘러싸인 천연 요새, 높이 15m, 두께 5m의 이중성벽, 정예 수비군 5만 명, 성주 양만춘. 역사에 이름석 자만 남긴 인물이지만 그는 곧 전설이 됩니다. 당 태종은 안시성에 항복 권고문을 보냅니다. 너희는 이미 졌다. 요동성도 백암성도 함락됐다. 항복하면 목숨은 보장한다. 양만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시끄럽다. 당 태종은 분노합니다. 저 작은 성 하나를 못 뚫단 말인가? 좋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당 태종이 내린 명령은 전대미문이었습니다. 흑산을 쌓아 성보다 높게 만들어라. 믿기지 않는 작전이었습니다. 안시성 성벽 바로 앞에 거대한 흑산을 쌓아서 그 위에서 성 안을 내려다보며 공격하겠다는 것이죠. 당군 전체가 동원됩니다. 장군도 병사도 심지어 당 태종 자신도 흙을 날랐다고 합니다. 50일간의 대역사.
마침내 높이 15m, 성벽과 같은 높이의 거대한 흑산이 완성됩니다. 당태종 이제 끝이다. 흑산 위에서 일제히 공격한다. 하지만 그날 밤 안시성의 성문이 열립니다. 양만춘이 직접 정예 삼천을 이끌고 야습을 감행합니다. 목표는 흑산 점령. 당군은 급습에 당황하지만 곧 반격합니다. 하지만 고구려군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새벽 무렵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50일 동안 쌓은 흑산이 고구려 손에 넘어갑니다. 이럴 수가. 당태종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편 제3부에서는 흑산 전투의 충격적 결말, 당태종 역사상 첫 패배를 맛보다 안시성 전투 이후 연개 소문이 선택은 황제여 이곳은 당신의 무덤이 될 것이요. 제2부 안시성의 기적 불패 신화의 종말 내일 저녁 7시에 공개됩니다. 양만춘의 이름을 기억해주세요. 그는 영웅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역사의 진실을 아는 첫걸음입니다.